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이번 파트 3에서는 플레이어를 따라 움직이는 제트팩과 총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시작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follow player 라고 짓고 바로 시작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통합 개발 환경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변수부터 선언해 주겠습니다. serialize field transform tf player. 이제 따라갈 대상인데 그걸 헤더를 통해서 알려줍시다. 따라갈 대상 지정. 그리고 얼마큼의 빠른 스피드로 대상을 따라갈지 변수를 통해서 결정시켜 줄게요. float, move, 그냥 스피드로 합시다. 이거는 여기도 헤더를 통해서 알려주면 좋겠죠. 따라갈 속도 지정. 그리고 이 속도의 값을 저희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스펙터 속성에 레인지도 있어요. 여기에 0과 1을 넣게 되면은 반드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스피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또 새로운 벡터3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녀석은 current force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얘 용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이제 돌아와서 이 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위치도 볼게요. 이 둘 간의 거리차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 둘 간의 거리차를 무시하고 계속 총이 플레이어를 따라다니게 하면 제일 가까운 거리가 겹쳐지는 상태일 겁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 거리차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거리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의 위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빼야 됩니다. 그럼 이 거리차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거리차를 기억시키기 위해 current force라는 변수를 선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줍시다. current force에 그 대상 tf player 플레이 위치 transform position 빼기 자기 자신의 위치 this.transform position. this 같은 경우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거리차가 나오게 되고 그 거리차가 current force에 담기게 돼요. 쟤는 이 거리만큼 계속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바로 이 업데이트 함수가 필요한데 맵 프레임마다 이 current force 거리차를 유지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transform position 자기 자신의 위치를 계속 이동시킵니다. 거리차만큼. 그걸 위해서 이제 벡터3 러프를 이용해 줄 겁니다. 이 러프라는 건 보관이란 의미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자신 위치 A가 있고 플레이어의 위치 B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를 3분의 1만큼 보관시켜 줄게요. 3분의 1은 대략 한 0.333이죠. 그럼 한 이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위치가 한번 실행되면 A가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럼 A와 B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죠. 다음 또 실행하게 되면 이 거리에 또 3분의 1 보관 또한 이쯤 될 겁니다. 그럼 이 위치가 A가 될 테고 또 3분의 1 보관하면 이 위치가 A가 될 테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거리차가. 이게 바로 보관법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감속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자기 자신의 위치니까 트랜스폼 포지션을 넣어주고 B의 위치, 플레이어의 위치죠. TF, 플레이어의 위치, 포지션을 넣어줍니다. 근데 거리차만큼 떼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커런트 포스를 구했죠. 그래서 플레이어의 위치에다가 커런트 포스를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피드를 넣어줘요. 이 스피드 저희가 처음에 0과 1 사이로 지정시켜줬죠. 이러면은 0과 1 사이로 보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1을 넣게 되면 무조건 한 번 실행하면 100%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0을 넣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적절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 상태로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돌아옵시다. 컴파일이 끝났으면은 저희가 만든 팔로우 플레이어 이 건과 제트팩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저희가 만든 팔로우 플레이어를 넣어주겠습니다. 따라갈 대상을 지정해달래요. 플레이어죠. 플레이어를 넣어줍시다. 자, 드래그해서 플레이어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잘 들어갔죠. 그리고 따라갈 속도 지정해 줍시다. 먼저 건바디부터 선택해 줄게요. 건바디 얘는 아예 이제 보관하지 않고 즉각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 속도 1로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제트팩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 0.2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 테스트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니까 자 움직였더니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약간 이제 보관하면서 감속하면서 다가옵니다. 천천히. 근데 총은 1로 지정했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죠. 그 거리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따라오는 걸 구현해 보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Z 엔진 이 녀석이 계속 한쪽으로만 고정되어 있죠. 저희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는 이 Z 엔진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래 부분을 왔으면 좋겠고 저희가 뒤로 점프했을 때는 Z 엔진이 반대로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역추진으로.
그래서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 거리에 따라서, 위치, 그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C# 스크립트를 또 만들어 줄 건데, 이름은 Jetpack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또 실행시켜 줍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도 이제 변수를 추가시켜 줄 건데, 이 제트팩도 플레이어를 따라가는 녀석이죠. 전반적으로 팔로우 플레이와 변수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어요. 그럴 땐 제트팩 컨트롤러가 팔로우 플레이어를 상속받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속받았을 때 어떤 변수를 상속시켜 줄지 팔로우 플레이에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생략하면 프라이빗이죠. 그럼 얘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블릭으로 하면 모든 클래스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녀석만 쓰게 만들기 위해선 프로텍티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변수를 전부 다 프로텍티드로 해줄게요. 상속받은 녀석만 이 녀석들을 쓸 수 있게. 다시 제트팩 컨트롤러 들어가서 커런트 포스 초기값 줄라 하니까 마치 자기 것처럼 자동 완성 기능이 완성되고 있어요. TF 플레이어도 마찬가지. 자기 것처럼 상속받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커런트 포스의 거리차를 구해줍시다. 플레이어의 위치 빼기, 자기 자신의 위치, 트랜스폼 포지션.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값들은 전부 다 구해놨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문만 완성시켜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팔로우 플레이어와 달라집니다. 먼저 전진할 때 D키를 누를 때죠. 그걸 이제 if문 조건문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input get axis low horizontal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이 경우 0보다 클 때 D키가 누르면 1이 리턴됩니다. 그럼 0보다 크죠? 그럼 이 첫 번째 조건문에 걸리게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조건문에 걸렸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짰던 이 구조를 그대로 이용해 줄 거예요. 이게 플레이어 뒷면에서 부스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else if else 다시 이제 위에 조건문 복사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0보다 작을 때로 바꿔줄 거예요. 0보다 작을 때. 이 경우에는 A키 후진키를 눌렀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리턴되죠. 그럼 0보다 작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문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위 거 일단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어줍시다. 구조는 비슷하니까. 이 커런트 포스를 빼는 게 좀 달라질 겁니다. 저희가 새로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new vector 3 유니티로 봅시다. 이 제트팩이 앞으로 올라면은 Z축만 움직여야겠죠. Y랑 X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X랑 Y는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커런트 포스 X와 커런트 포스 Y는 그대로 둡니다. 자, 이제 좀 길어지니까 얘를 엔터로 좀 밑으로 내려줄게요. Z만 달라져야겠죠? 이때 Z를 저희는 커런트 포스에 반대로 뒤집어 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커런트 포스 점 Z로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커런트 포스 Z에 역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당겨지겠죠? 이런 식으로 Z팩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만히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조건문 한 번 더 복사한 다음에 얘는 0과 같을 때로 조건 관계문을 수정해 줍니다. 아무것도 눌리지 않으면은 0이 리턴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걸리게 되겠죠. 이럴 땐 두 번째 거는 자, 다시 유니티로 가서 Z축이 플레이어와 딱 겹쳐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와의 거리차가 0일 때죠. 그래서 X랑 Y는 그대로 두고 Z만 0으로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겠죠. X랑 Y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세이브한 다음에 유니티로 돌아옵시다. 컴파일이 끝났으면 이 제트팩 엔진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팔로우 플레이어 대신에 얘를 지우고 저희가 추가한 제트팩 컨트롤러로 바꿔줍시다. 그래서 다시 따라갈 대성을 지정해줘요. 플레이어를 따라가야 되니까 넣어주고 따라갈 속도 지정 0.2는 조금 느린 감이 있었으니까 0.2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실행을 해줍시다. 저희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선 이 제트팩이 정 가운데로 와 있습니다. D키, 전진키를 눌러보면 그제서야 뒤로 오죠. 마치 부스터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후진키를 누르게 되면 A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반대로 오게 됩니다. 역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에 보시면은 제트팩 이게 회전이 조금 이상하죠. 빨간색이 왼쪽으로만 가 있습니다. 역추진할 때도. 그래서 얘를 회전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C를 본 다음에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X축, 로테이션 X를 돌려줘야 됩니다. 가운데로 왔을 땐 이쯤 오고 역추진할 땐 이쯤 와야겠죠. 그래서 스핀 스피드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회전을 할지 결정해주는 변수예요. 헤더부터 만들어 줄게요. 어떤 변수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Z 엔진 회전 속도 그리고 시리얼라이즈 필드
플로트 스핀 스피드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도 지정해줬으면 좋겠죠. 0부터 1 사이의 값만 지정하라 라고 속성 하나 넣어줍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 변수를 이용해 똑같이 회전을 시켜줄 건데 조건별로 나눠줘야겠죠. 트랜스폼,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로테이션, 이 녀석은 벡터3가 아니라 실제 내부적으로는 커터니온이라는 녀석을 사용합니다. 커터니온이라는 것은 4원수입니다. 벡터3는 x, y, z 3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커터니온은 x, y, z, w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을 담당할 때는 커터니온을 쓰는데 이 커터니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커터니온 오일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유니티 창의 그 x, y, z 좌표는 오일러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이 메소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커터니온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터니온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커터니온에 똑같이 러프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회전값을 주기 위해서 이걸 저희는 이용해 줄 거예요. 일단 처음 시작값, 자기 자신의 회전 위치여겠죠. 트랜스폼 로테이션으로 첫 번째 매개변수 넘겨주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지를 넣어줍시다. 여기에 이제 커터니온 오일러를 이용해 줄 겁니다. 커터니온 오일러. 여기에 이제 x, y, z 좌표를 넣어주면 되는데 전진하고 있을 때는 이 Z팩이 이 회전값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회전값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면 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러 값을 그대로 저희는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콤마 스핀 스피드의 빠르기만큼 보관시켜 주게 만듭니다. 이러면 이제 전진할 때 원래 위치로 회전하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한 다음에 추가로 먹는 다른 조건문도 넣어줍시다. 이건 이제 후진할 때죠. 후진할 때는 X축 몇 도로 꺾어주면 좋을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X를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쭉 돌려주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100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한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100도 그러면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0도를 주겠습니다. 저희가 마이너스 100도로 꺾이게.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보니까 한 마이너스 56에서 7 사이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해 있을 땐 마이너스 56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는 세이브 한 다음에 유니트로 돌아와서 컴파일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에 Z 엔진 회전 속도를 넣어줍시다. 한 0.0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매우 천천히 회전하게. 이 상태로 실행. 전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전진을 하고 있죠. 후진할 땐 역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자, 이렇게 가운데로 오고 있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달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그 Z 엔진이 좀 따라오는 스피드가 느린 것 같은데 자, 이걸 좀 따라갈 속도 지정을 좀 더 키워줍시다. 자, 0.3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05 이거 회전 스피드 좀 느린 것 같죠? 0.1 정도로 바꿔줍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적당한 것 찾아낸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0.3, ZNG 회전 속도는 0.1. 참고로 실행 중에 인스펙터 창을 수정해도 다시 중지하면 수정 전의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중지한 상태에서 그때 수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제트팩 엔진과 그리고 총 따라오는 걸 구현해 보았어요. 다음번 시간에는 이 총을 마우스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